먹지 마세요! 청년 민호가 다급하게 외치며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72세 대기업 회장 한영수는 와인잔을 입 가까이 가져간 채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 청년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며느리 서미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그 와인 드시면 안 됩니다! 영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른 손님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긴박한 상황,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72세 재벌 회장의 목숨을 구한 24세 알바생, 그리고 25년간 숨겨졌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오늘은 정말 숨막히는 반전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늦게 찾아온 화해와 용서라는 주제로 한 재벌가의 숨겨진 비극적인 과거와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에서 한영수가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무거웠거든요. 침실 창가에서 내려다본 정원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수십 년간 고용한 정원사들이 매일 정성스럽게 가꾼 덕분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영수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데 정작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거울 앞에 선 영수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특히 눈가의 깊은 주름들은 그가 견뎌온 아픔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집사 김 부장의 정중한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계단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벽면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두 아들이 어릴 적 찍은 가족 사진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영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바로 장남 준호의 대학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준호야. 영수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죽은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준호는 28배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크게 다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준호는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전 가업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어요. 영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대대로 이어온 사업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준호는 그것을 짐이라고 적였으니까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해서인데. 아니에요, 아버지. 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부자간의 격렬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영수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때 준호의 아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영수는 며느리까지 미워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거다. 내가 내 아들을 잡아먹은 여자야. 내 눈앞에서 꺼져라. 며느리는 임신한 몸으로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분노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준호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의 차가운 몸을 확인한 순간 영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제 영수에게는 둘째 아들 도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릴 때부터 항상 형과 비교당했어요. 공부도 준호가 더 잘했고 운동도 준호가 더 뛰어났습니다. 영수는 도연을 대할 때마다 아쉬움이 묻어났었죠. 도연아, 형을 좀 본받아라. 왜 형처럼 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들이 도연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영수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 도연은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업을 이어받았어요.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최근 들어 영수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 했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특히 밤이면 준호의 아내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그녀를 그렇게 매정하게 내쫓은 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었어요. 그때 그 여자를 그렇게 내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수는 중얼거리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금고에서 한 장의 메모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사설 탐정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영수는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옛 며느리를 찾고 있었어요. 혹시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분명 준호의 핏줄일 테니까요. 자신의 손주 말입니다. 하지만 영수는 몰랐어요. 2층에서 도연의 아내 서미정이 모든 것을 엿듣고 있다는 것을. 미정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서미정은 2층 복도에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한영수가 옛 며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미정은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그 일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때 미정은 도연과 막 결혼한 신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의 대우는 차가웠어요. 모든 관심과 사랑은 장남 준호와 그의 아내에게만 쏠려 있었거든요. 특히 한영수는 준호를 후계자로 여기며 온갖 특혜를 주었습니다. 미정아,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야 하는 거야? 도연이 속상해하며 털어놓던 말이 생생했어요. 미정은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남편이 형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준호와 한영수가 크게 다툰 밤이었어요. 준호는 화가 난 채로 집을 뛰쳐나갔고 그의 아내는 울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미정은 그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준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래 따라가서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고 있었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지금이야. 미정은 그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준호의 차 앞을 가로막고는 급하게 경적을 울렸어요. 놀란 준호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준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미정은 재빨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와서 사고 소식을 전했을 때 미정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슬퍼하는 척했어요. 한영수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며느리까지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연이 후계자가 되었죠. 미정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의 며느리가 다시 나타날 위기에 처했어요. 더군다나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분명 준호의 핏줄이고 한영수는 그 손주를 후계자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절대 그럴 순 없어. 미정은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즉시 만나야겠어요.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사모님? 옛날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아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누군가 엿듣고 있을지 몰라서였어요. 한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저녁 만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한영수가 오늘 밤 중요한 손님들과 만찬을 갖기로 했거든요. 회사 임원진들과 몇몇 정치인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레스토랑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알바생 한 명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민호라는 24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민호는 며칠 전에 이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민호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들려준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민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한 재벌가의 아들이었어. 하지만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 어머니는 낡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한준호라는 이름이야. 민호는 그 사진을 받아들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어쩐지 낯익었거든요. 거울에서 보는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내쫓을 때 나는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 너무 무서웠거든. 그 후 어머니는 홀로 민호를 키웠어요. 힘든 시절을 견디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 바로 그 재벌가의 사람들이 이 레스토랑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영수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참석하는 만찬이었어요.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것이 운명의 만남일까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레스토랑은 분주해졌어요. 민호는 서빙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밤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라 벨르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오늘 밤 한영수 회장의 만찬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공간이었어요. 레스토랑 전체를 통째로 대관한 덕분에 평소보다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민호는 하얀 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고 서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날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죠. 민호야, 긴장하지 마. 오늘 손님들은 모두 중요한 분들이니까 실수하지 말고.
주방장이 당부하며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편 저택에서는 한영수가 만찬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메고 오래전 아내가 선물해준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준비되셨나요? 도연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도연도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나란히 서 있으니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어요. 그래, 가자꾸나. 영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요즘 들어 자꾸 준호 생각이 났거든요. 만약 준호가 살아있다면 오늘 같은 자리에서 함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서미정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진한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차려입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자기야, 괜찮아?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한 한영수 일행을 보고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특히 한영수를 처음 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할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레스토랑 지배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민호가 다가와 코트를 받아들였습니다. 맡겨드리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영수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거든요. 영수는 민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 어째서 낯설지가 않지? 민호 역시 한영수를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이 사람이 자신을 내쫓았던 바로 그 할아버지일까요?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인들과 회사 임원들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었어요. 영수는 평소처럼 위험 있게 대화를 이끌었지만 자꾸 민호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민호는 능숙하게 서빙을 했어요. 하지만 한영수 앞에 음식을 올려놓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그 얼굴을 보니 어머니가 말했던 이야기들이 더욱 실감났거든요. 저 청년 참 단정하게 생겼네요. 한 임원이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어딘가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서미정이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아버님, 미정은 일부러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한영수가 민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불안했거든요. 저녁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고 임원들은 회사 발전 방안을 논의했어요. 영수는 그런 대화들을 들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민호가 신경 쓰였어요. 그 청년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함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별한 와인이 있어요. 오늘 같은 뜻깊은 자리를 위해서 말이죠. 미정은 미리 준비해둔 와인병을 가져왔어요. 고급 프랑스 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인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아, 그래. 고맙구나. 영수는 기뻐하며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잔에 따르고
마지막에 시아버지의 잔에 따랐어요. 그때 미정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미정이 한영수의 잔에만 다른 것을 넣는 것 같았거든요. 아주 작은 가루 같은 것이 와인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민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설마, 민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민호야, 내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몰라. 그 집안에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거든. 지금 바로 그 비밀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건배하십시오. 미정이 밝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잔을 들었어요. 영수도 기꺼이 잔을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먹지 마세요. 민호가 다급하게 외치며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먹지 마세요. 민호의 절규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한영수는 잔을 입 가까이 가져간 채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영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른 손님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그 와인 드시면 안 됩니다. 민호가 다가가자 경호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하지만 영수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잠깐 놔둬. 무슨 말인지 들어보자. 서미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이 청년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미정은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상황을 수습할지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잔에만 뭔가를 넣는 것을 말이에요.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도연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아내를 의심받는 상황이 불쾌했거든요. 하지만 한영수는 조용히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청년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인가? 영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레스토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히 봤습니다. 작은 가루 같은 것을 넣었어요. 그때 한 임원이 나섰습니다. 회장님, 혹시 모르니 경찰을 부르는 게 어떨까요? 확실하게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서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왜 저를 의심하는 거죠?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미정아, 진정해. 도연이 아내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어색해하며 자리를 뜨려 했지만 영수가 모두 그대로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호는 한편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한영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그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영수도 민호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에서 뭔가 그리운 감정이 들었어요. 특히 그 눈빛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민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드디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강력계 형사 2명이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영수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청년이 와인에 독이 들어있다고 말리더군요. 형사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봤다는 건가요? 네, 분명히 봤습니다.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형사는 와인잔을 조심스럽게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서미정에게 질문했어요. 이 와인을 준비하신 분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일단 정확한 검사를 위해 국과수에 의뢰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걸릴 것 같네요. 형사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때 다른 형사가 민호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신분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민호는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형사가 정보를 확인하면서 읽어나갔어요. 김민호 24세.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나에게?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가지고 계셨던 사진입니다. 민호가 사진을 내밀자 영수는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사진을 본 순간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준호가 한 여인과 함께 활짝 웃고 있었거든요. 그 여인은 바로 영수가 집에서 내쫓았던 며느리였습니다. 이게 뭐냐?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사진이 덜덜 흔들렸어요.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사진 속 남자분이 제 아버지라고, 한준호라는 이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서미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한영수는 사진을 꼭 쥔 채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네, 아마도 회장님의 손자일지도 모릅니다. 민호의 말에 영수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레스토랑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영수는 사진을 꼭 쥔 채로 민호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25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때 서미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사진? 위조일 수도 있잖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진 조작하는 거야 일도 아니잖아요. 알바생이 돈에 눈이 멀어서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도연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너무 쉽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하지만 한영수는 민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준호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선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형사님,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을 불렀어요. 이 청년과 저희 DNA 검사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요? 혹시 친족 관계를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수의 확고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서미정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미정아, 진실을 알고 싶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해. 영수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DNA 검사 절차에 대해 설명했어요. 혈액 채취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급하신 경우 3일 내에도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3일 내로 부탁드립니다.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어머니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민호의 말에 영수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가 홀로 고생하며 아이를 키우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호야, 내 할아버지도 아들을 잃은 아픔이 너무 컸을 거야. 언젠가는 이해해 주렴. 영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 착한 며느리를 자신이 얼마나 매정하게 대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수가 민호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미정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다 꾸며낸 얘기예요. 저 청년이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몰린 듯 했어요. 저는 20년 넘게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청년을 믿는다는 거예요? 도연도 아내의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때 형사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와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형사에게 집중되었어요. 간이 검사 결과 이 와인에서 시아나칼륨이 검출되었습니다. 뭐라고? 영수가 크게 놀랐습니다. 시아나칼륨은 치명적인 독극물이었거든요. 만약 드셨다면 몇 분 내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형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로 누군가가 한영수를 독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서미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것 봐라, 정말로 독이 들어 있었구나.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히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사는 서미정을 향해 질문했어요. 이 와인을 준비하신 분이 맞죠? 어디서 구입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정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평소에 보관하고 있던. 미정아,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지? 도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서미정은 이미 궁지에 몰린 상태였어요. 언론들도 벌써 소식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만찬서 독극물 검출, 한영수 회장 독살 시도 사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레스토랑 앞을 밝혔어요. 영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준 거구나. 정말 고맙다. 민호는 영수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영수는 더욱 감격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할아버지다. 늦게라도 찾아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도 잠깐이었어요. 형사가 서미정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미정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마지막 바락 같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서미정의 절규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려던 손을 멈췄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말이 있다는 겁니까? 형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누군가 와인에 독을 탔을 거예요. 미정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상황은 명백했어요. 그녀가 직접 와인을 따랐고 민호가 그 장면을 목격했으니까요. 도연은 아내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미정아, 정말 내가 아니지? 나를 봐, 진실을 말해줘. 하지만 미정은 도연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한편 한영수는 민호와 함께 DNA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혈액 샘플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며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일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그때까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꾸나. 영수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그때 미정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아, 나를 믿어줘. 정말 내가 아니야. 하지만 도연은 이미 아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미정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형사는 미정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누가 당신의 와인에 독을 탔다는 겁니까?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가능했죠?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그때 영수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형사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래된 교통사고 기록도 함께 조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요? 네, 25년 전 제 장남이 당한 교통사고 말입니다. 혹시 이번 일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영수의 말에 서미정은 더욱 경직되었어요. 과거의 일까지 들춰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 사고는 왜 갑자기?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정아, 너도 그때 일을 기억하지? 준호가 사고를 당했을 때 말이야. 영수의 말에 미정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민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뭐라고? 영수가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항상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왜 그날 밤 아버지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민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서미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25년 전 사건이라면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지만 살인이라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말을 들은 미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요.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미정의 과도한 반응에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도연이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미정아, 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야? 형님 사고에 대해서 말이야.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미정의 부정은 오히려 더욱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영수는 천천히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크게 다툰 후에 준호는 화가 난 채로 집을 나갔지.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사고 소식을 들었어. 아버님, 그때 일을 왜 다시? 미정이 제지하려 했지만 영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 형사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서 25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조회하고 있었어요. 한준호 씨 사고 기록 찾았습니다. 1999년 5월 15일 새벽 2시경 강변북로에서 발생한 단독사고네요. 그때 현장에 다른 차량 흔적은 없었나요? 영수가 물었어요.
여기 보니까 목격자 진술에 이상한 점이 있네요. 사고 직전에 다른 차량이 급하게 지나가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서미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라서. 하지만 형사가 미정을 제지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때 또 다른 형사가 들어와서 중요한 보고를 했어요. 25년 전 사고 현장 근처 CCTV를 확인했는데 당시 서미정 씨 명의의 차량이 그 시간대에 그 근처를 지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도연이 충격을 받으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미정아, 그게 사실이야? 내가 그날 밤 그곳에 있었다고? 서미정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나는 미정의 입에서는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정아, 설마 내가 내 아들을. 그 순간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리고 소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어요. 한영수 회장, 독살 시도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손자를 찾으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영수는 민호를 보호하듯 감쌌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리는 가운데 형사는 서미정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미정 씨, 25년 전 그날 밤 왜 사고 현장 근처에 계셨습니까? 레스토랑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든 시선이 서미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미정아, 제발 진실을 말해줘. 정말 형님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때 한영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2세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어요. 미정아, 내가 직접 묻겠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느냐? 영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님, 저는. 미정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어요. 형사가 압박을 가했습니다. CCTV 기록, 목격자 진술, 그리고 오늘 밤의 독살 시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서미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서미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미정의 자백에 레스토랑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바라봤어요. 미정아, 정말 내가 늘 형님과 비교당하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준호만 사라지면 당신이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가 집을 나간 후에 저는 어디로 갔는지 몰래 따라가서 확인했습니다. 준호 씨는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고 있었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한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고백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준호 씨의 차 앞을 가로막고는 급하게 경적을 울렸어요. 놀란 준호 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계속 물었어요.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준호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재빨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미정의 고백에 도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 형님을. 도연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어요. 한영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살인자를 며느리로 두고 있었다는 말이냐? 아버님, 저는 정말 도연이를 위해서. 닥쳐. 영수의 호통에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민호의 작은 목소리에 영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사가 서미정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서미정 씨,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때 미정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오늘 와인에 독을 탄 그것도 다 아버님이 손자를 찾으신다는 얘기를 들어서였어요. 혹시 모든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는 말이냐? 영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미정은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로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도연아, 모든 건 당신을 위해서였어. 당신이 인정받기를 바랬어. 하지만 도연은 아내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말을 잃은 상태였어요. 형님, 미안해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정이 끌려간 후 레스토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영수는 민호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할아버지, 내가 너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너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 용서해다오. 영수는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2세의 노인이 젊은 손자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저는 이미 다 이해해요. 민호가 영수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이 감동적인 순간을 담았습니다. 25년 만에 이뤄진 할아버지와 손자의 상봉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 그리고 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사흘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민호와 함께 병원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족관계 확률 99.9%입니다. 의사의 말에 영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민호는 정말로 자신의 손자였던 거예요. 민호야. 영수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구나.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 저도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아내의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민호야. 도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확실해졌구나. 영수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연아, 너도 이제 마음 놓아도 된다. 민호가 정말로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형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미정이가 그런 짓을. 민호가 삼촌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삼촌 잘못이 아니에요.
삼촌도 모르셨던 일이잖아요. 며칠 후 한영수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언론이 몰려든 가운데 영수는 당당하게 발표했어요.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제가 25년 전 잃어버렸던 손자 김민호를 찾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25년 전 제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에 눈이 멀어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은 것, 그리고 손자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온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 잘못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민호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을 주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후계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연 상무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영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도연은 여전히 소중한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민호 역시 제 손자이자 준호의 아들입니다. 앞으로는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민호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민호의 진실한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호의 말에 기자들도 숙연해졌어요. 제가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영수는 민호와 도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5년 만에 손자가 들어온 저택은 왠지 따뜻해 보였어요. 민호야, 이제 이 집이 내 집이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식탁이었습니다. 영수, 도현 그리고 민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넓은 식탁이 너무 쓸쓸했는데 이제야 가족다운 느낌이 드는구나. 영수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민호의 따뜻함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민호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니? 저는 할아버지와 삼촌께서 하시는 일을 배우고 싶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족으로 함께 있는 게 가장 소중해요. 몇 달 후 서미정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과실치사와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그녀는 결국 15년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그녀는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욕심과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님께 그리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직원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도연은 민호를 친형의 아들로 여기며 정성스럽게 회사 업무를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한영수는 준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민호와 도연도 함께였어요. 준호야, 내 아들을 데려왔다. 영수는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호는 아버지의 묘비에 꽃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가족을 찾았어요. 할아버지와 삼촌이 저를 정말 아껴주세요. 도연도 형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민호를 잘 돌보겠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수는 정원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낯설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구나. 영수가 민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왜 그렇게 마음이 끌렸는지 이제 알겠어. 내 피가 준호의 모습이 내게 있었구나. 민호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처음 뵀을 때부터 이상하게 정감이 느껴졌어요. 이제라도 내 죄를 씻으며 살겠다. 영수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말이었어요. 저택에는 과거의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늦게 찾아온 화해와 용서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민호가 할아버지와 삼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영수 할아버지처럼 화가 났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나중에 후회한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래도 진짜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서미정 같은 경우는 정말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남편 잘 되게 하려다가 오히려 모든 걸 망쳐버리잖아요. 그런데 민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복수하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모든 게 치유되더라고요. 도연 삼촌도 참 안쓰럽긴 했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래도 용기 내서 새로 시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결국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참 따뜻한 이야기였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